오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희 보도 드렸습니다. 참고로 3층과 5층에는 백원우의 별동대와 친인척 관리팀이라고 해서 문준용이라든지 문다혜라든지 김경숙을 관리하는 팀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성동 별관 광약교회 바로 옆에 있죠. 이 창성동 별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일들이 다 모여있는 청와대 민정실, 국무총리 민정실이 모여있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진짜 끝장난 겁니다. 왜냐면은 똑같이 민정 업무를 해도 청와대 같은 경우는 민감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 대통령에 관련된 거, 대통령 친인척에 관련된 거, 대통령과 장관들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든데 여기는 그냥 박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문 사무관은요, 김경수의 고교 동창입니다. 국무총리실 민정실 소속으로 문 사무관이 당시에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민정실, 청와대 민정실 양쪽에서 다 일하던 사람이고 김경수의 고교 동창, 절친이라는 거죠. 2017년 10월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시장의 측근 의혹을 제보받아서 첩보 문건을 생산했는데요. 지난 5일에 검찰에서 이미 이 사람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보도드렸듯이 송병기의 업무 수첩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인사들이 선거 전략과 공약 수립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 확보했습니다. 청와대 이모 정모 비서관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요, 송병기가 제보한 4쪽짜리 문건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을 거쳐서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되고 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지는 등 가공된 정황이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김경수도 터졌습니다. 송병기의 업무 수첩에서 김경수 이름과 관련된 일정이 적힌 메모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이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의 관련성도, 김경수의 관련성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버리면 무슨 일이냐? 아무튼 박지원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맞는 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지원을 대해서 정치 구단이다, 정치에 대한 식견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박지원이가 이낙연이를 평가를 했는데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이 정세균이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공석이 되는 서울 종로 지역구에 이낙연이 출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를 언급하면서 박지원이가 이제 이낙연이 종로에 출마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대선 주자 1위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서울 종로 지역구에 이낙연이 출마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지원이 이를 언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이전부터 종로를 뺏길 수 없으니 이낙연이 가야 한다는 의견과 임종석이 종로를 원하고 있지만 본래 자기 선거구인 중구 성동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아울러 박지원은 이낙연이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종로는 시골 농촌과는 다르다. 특히 종로 같은 곳은 골목골목 누비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종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 선거에 출마해서 지역구에서 유세하는 것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정치 1번지라는 뜻입니다. 즉 이낙연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종로에 출마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이낙연이 앞으로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박지원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이낙연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아주 나이스하고 능수능란하게 말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한마디로 옴짝달짝 못사게 잡아버리는 것 등 그런 것에서 국민에게 인기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그런데 박지원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낙연이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본인을 어필할 기회가 많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박지원은
그런 이제 이낙연이가 이제 허벌판을 뛰어다니는 단기 필마가 되었다. 즉 국무총리라는 배경을 벗어던지고 단순히 개인의 힘으로 이제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앞으로 대선주자 1위 여론조사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저는 박지원이가 항상 말을 하는 것을 볼 때면 한 가지 좋은 말을 하면 꼭 한 가지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자신의 예언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까지 결국 지금 창성동 별관이 여기저기가 지금 다 조사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층까지 결국 조사당한 건데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지금 뭔가 자신 있게 국민들 앞에서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 결국 이제 총리실도 털렸고 청와대에 있는 이 핵심 관계자들 결국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노승일에 대해서 좌파 진영에서는 마치 노승일이 영웅인 것처럼 축혀 세우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 노승일은 서울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로 내려가서 지금은 광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살기 위해 지었던 집에 불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불만 난 게 아니라 이 불이 옆집에 홀로 살고 계시는 할머니의 집까지 번져서 이 할머니 집까지 불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총선 지역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승일은 출마 해변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적폐청산은 아직 시도도 못 해봤고 누군가는 계속 적폐청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자 꼭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그렇고 탄핵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자는 꼭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무엇이겠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들고 사실상 진행되는 건 마녀사냥식 인민재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노승일. 노승일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폐를 폭로했던 입장에서 적폐와 끊임없이 싸워 제 가족과 국민이 안전하게 살 날을 만들고 싶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보세요, 노승일 씨.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려면요, 술 처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당시 안민석 그리고 이 박창일 신부 등이 노승일 지원을 위해 모금을 진행하였으며 이틀 동안 무려 1억 3,700만 원의 거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민석과 박창일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안민석, 박창일 무언가 여론 조작을 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이 안민석과 박창일 같은 경우는 며칠 전 저희 신의 한수에서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규 씨가 만난 사람들이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민석과 박창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왜 노승일을 도와주었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김상규 씨에게 접근하여 했던 발언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마도 안민석과 박창일은 이 노승일에게도 그와 비슷한 접근을 하고 그와 비슷한 시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노승일은 광주에 자택을 건설하다가 전기압선으로 집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우파 진영 사람들이 와서 노승일의 집에 불을 지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전기압선으로 집이 불탔습니다. 한편 노승일은 지난 8월 광주 광산구 수안지구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6%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간 노승일의 이러한 위선적 행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진 바가 있는데요. 노승일의 광주 광산을 출마, 이 지역구는 바른미래당 권은희의 지역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정의당과 같은 이 위성정당들이 소위 말해서 닥쳤던 개신세가 됐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어젯밤에 민주당의 이인영, 정의당의 윤소아, 민평당의 조배속, 바미당의 김관영, 그리고 대한신당의 윤석열이 이제 밤 9시 30분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막 시도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합의를 해야지. 선거법 개정안 우리 합의해야지 해가지고 또 4+1이 만나서 짝짝꿍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또 실패했다고 합니다. 비에서 얼라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뭘 해도 민의가 왜곡되는 선거가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그 2중대, 3중대들이 요구하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말하죠. 이견이 있다는 걸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핵심으로 논의됐던 뭐 캡 씌우기 문제라던가 석패율, 뭐 이중 등록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도 강경해요. 지금 지난날 말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만약에 4+1기 협의가 안 되면은 더 이상 선거법 수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 즉 그 225 더하기 75안으로 그냥 상정시켜버리겠다.